서초구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들죠. 그놈의 그 바이러스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계약도 몇 차례나 지금 미뤄졌잖아요. 수능도 연기되고요. 저도 매년 이렇게 수능을 실제로 치렀었거든요. 와, 근데 살다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2월에 치러지는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되네요. 모두가 다 힘든 시기이긴 한데요. 근데 특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많이 불안할 겁니다. 아니 이거 뭐 계약 좀 늦게 했다고 공부 못 한다는 거는 이거 공부 안 하는 거 이거 핑계 대는 거 아니냐, 그냥 그거 인강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각자 가지고 있던 계획도 다 틀어져 버리게 된 데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죠. 인간은 원래 환경에 엄청나게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 집이란 환경은 뭐냐,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쉬고 이런 곳이죠. 그래서 공부하려고 막 애를 써도 자꾸 뭘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자꾸 눕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은 집에서 잘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지금 서초구에서는 서초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혼공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혼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이미 온라인에서 대입 수시 설명회를 했었죠. 이번엔 제가 그야말로 혼공 공부법, 학교를 지금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혼자 공부할 때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공부법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혼자서도 이 학습 의욕을 아주 그냥 끌어당길 수 있는 공부 멘탈을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여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우리 서초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서초구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강연을 한 적도 있고요. 그 당시에 교육봉사 동아리 시절 공신에서 서초구의 비영리 학부모 단체와 함께 학생 여러분들 멘토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때 경험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진짜 제 후배라고 생각하고 제 이야기를 포함한 몇 가지 팁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입시에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그건 잘생겨서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입시가 끝난 이후에 대학생이 돼서 공신이라는 교육봉사 동아리를 시작하고 또 공신닷컴에서 이제 공법 강의를 하면서 항상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뭐 가정 형편이 엄청 좋거나 이랬던 것도 아니었고, 어릴 적에는 또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조기 교육을 받아본 적은 당연히 없고요. 부모님들 또한 공부를 뭐 해보신 분들은 아니시고 대학도 당연히 못 나오셨죠. 그리고 저한테는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저희 친척 중에서도 사촌들 포함해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저희 집안에 없었거든요. 도대체 왜 하필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데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었을까? 그걸 알면 더 많은 학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공부를 나름 수험생 때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열심히 했죠. 한데 저만 열심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만큼 혹은 저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입시에 성공을 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뭐냐면요, 일단은 운이죠. 네, 일단 감사하게도 운이 따라준 거예요. 운이 정말 엄청나게 나빴다면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겠죠. 제가 지금까지 수능 만점자나 뭐 공무원 시험을 정말 단기간에 합격을 한 분들이나 고시를 막 최연소로 합격한 분들이나 이분들 다들 예외 없이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운이 전부가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공신닷컴에서 뭐 이야기했던 그 어떤 공부법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확신. 된다는 생각, 그 믿음 말이에요. 저는 의존적으로라도 이 확신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근데 문제집을 풀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틀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네? 저것도 모르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떠냐면 더럽겠죠. 네,
야, 뭐 나 이따위냐. 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러면은 지금 당장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막 불안하겠죠. 심지어 막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 도저히 나 가망이 없을 것 같다. 이번 입시 안 될 것 같다. 내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제 주변 친구들도 그 당시에 그랬고요. 심지어 잘한다고 하는, 공부를 이미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는 걸 저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차이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문제를 꽤나 많이 틀리잖아요. 그럼 어땠냐면 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았다고요. 막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변태 같나요? 네. 변태는 아니고 성태잖아요? 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지금 이거 틀린 거 이거 내가 모르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알게 됐으니까 와, 진짜 천만다행이네. 이거 만약에 지금 이 문제집에서 이거 만나가지고 틀리지 않았다면, 대신 실제 가장 중요한 그 큰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얄짤없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완전 저는 행운한 거죠. 내가 부족한 부분 찾아냈으니까 이거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 가서 맞추면 그냥 되는 겁니다. 야, 나 벌써 1점 몇 점 올랐네. 나 운이 완전 좋은데?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발상자추는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 그 틀린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이 문제, 이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나올 거라고 그냥 단순히 믿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최종 시험에 나온다고 100%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공부하시겠습니까? 문제를 진짜 외워서라도,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진짜 씹어 먹어서라도 공부를 하겠죠. 제가 그랬다고요. 이게 확신이 있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파고 복습하고 고민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렇게 한 문제를 완전히 풀고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문제 혹은 그와 비슷한 유형 이런 게 나오면 저는 그거 당연히 맞출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성적이 오르는 걸 막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한 단원을 그렇게 끝냈어요. 그럼 이 단원에서는 나 절대 틀리는 문제 안 나오게 하겠다. 실제로 그 정도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단원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단원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해서 책 강호를 끝내잖아요. 야, 나는 영어 이제 엄청 잘하게 됐어. 수학 이거 나 진짜 완전 업그레이드 됐잖아.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또한 이어졌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넘어설 정도의 이런 믿음은 또 저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돼줬고요. 결국에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한 다른 친구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한 문제를 풀어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걸 왜 풀지? 이거 내가 지금 풀어봤자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뭐 얼마나 되겠어? 이거 푼다고 내가 지금 달라져?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스스로 안 될 거라고 굳게 믿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요. 이건요, 여러분, 이 공부를 할 때뿐만 아니라 시험을 볼 때마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축구할 때 예를 들어 승부차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죠. 지금 킥을 하려는데 계속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못할 것 같아. 나 잘 안 될 것 같아. 이거 나 잘 못해가지고 이거 엄청 야유받으면은 어떡하지? 여러분, 확신을 못 가지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몸이 긴장하게 되고요. 집중 자체를 못합니다. 좋은 킥을 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 스포츠 선수들은 다 똑같습니다. 실제 경기에 임할 때 그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아예 갖질 않아요. 심리 치료를 받아서라도 아니면 자기 최면을 걸어서라도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량을 훨씬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제가 멘토링했던 학생들 중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온갖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자기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혹은 안 될 거라고 도전 자체를 하지 않아요. 적든 크든 자기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경쟁률이나 아니면 학교 이름만 보고 지레 겁먹고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수로 되겠어. 어림도 없어. 아니, 지금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달성될 가능성이 1%도 안 된다고 믿는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여러분 의욕도 생기고 방법도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제가 무수히 많은 이런 공부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한다고 믿고 확실히
망했다고 믿는 그런 사람한테 도대체 뭘 더 기대합니까? 그런 사람한테는요 기적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하느님조차 신조차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도와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것 또한 공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실력이라고요. 아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나 이미 엉망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우왕좌왕하게 되고 시험에서도 실수를 연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합격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치르시는 그 대부분의 시험은요 엄청난 수재를 찾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수능 시험이건 뭐 토익 시험이건 무슨 공무원 시험, 고시공부 이게 천재를 가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혹은 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필요한 그 자격이 갖춰졌는지 그걸 보려는 시험입니다. 수능은 왜 이름이 수능입니까?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받을 수의 배우라. 대학에서 이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시험이라고요.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범위만큼 잘 알고 있으면 통과되는 게 수능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등등등. 이게 무슨 노벨상을 타는 막 어마무시한 천재들만 막 이렇게 가능한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공부법과 동기부여 강의를 찍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많이 힘든 시기예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 외부적인 요인이나 상황 때문에 힘드신 분도 많고 공부 자체가 사실 쉽지 않죠.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는 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나요? 처음엔 이해도 잘 안 되고 자꾸 까먹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건 집중력만 떨어뜨리고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여러분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서초구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도와줄 거니까요.